1번 문제 더 확인하면 생명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됐는데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5번으로 답을 체크할게.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조직이 모여 기관을 형성한다 라고 됐는데 다세포 생물은 모양과 기능이 이렇게 비슷한이 아니라 다양한, 그치? 자,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한다 라고 해줘야 되고, 자, 이어서 2번.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A는 세포가 되고, 조직이고, B는 기관이 되지, 기관. 일반적인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A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 될 수가 있고, B는 한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형태를 갖는다라고 되는데, 이 한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지, 그치? 자, 조직은 여러 가지, 기관 여러 가지 조직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다음 심장은 B에 해당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심장은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이것이 된다. 자, 이어서 3번. 자, 이 3번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자, 3번에 A 보면 이 그림이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A는 조직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사람의 구성 단계라고 이미 주어졌지. 그렇지? 사람은 우리가 동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기관계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 기관계가 되고, 이 사람이 하나의 뭐가 된다? 개체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A를 구성하는 각 세포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를 구성하는 각 세포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A는 모양은 같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기능은 다른 세포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A는 모양과 기능이 그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지. 틀리지, 그치? A는 즉 다시 얘기해서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인 거지.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4번, 5번은 보면 되는데, 자, 5번 문제 좀 중요하지, 그치? 자, 이게 개체로 가면 갈수록 체제가 복잡해진다라는 거고. 자, 이어서 4번.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가와 나는 각각 동물체와 식물체의 구성 단계 중 하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딱 한눈에 보이는 게 조직계가 보이지, 그렇지? 조직계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식물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식물체는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조직계가 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만들어지고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럼 간은 이제 동물체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간은 동물체인데,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자, 조직이 모여 뭐가 된다? 기관이 되는 거고, 기관이 모여 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A는 식물체는 없고, 동물체에만 있는 구성 단계다라고 되는데, A는 지금 기관이란 말이야, 기관. 이 기관은 보면 알겠지만,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 B. 자, B는 기관계인데,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B는 기관계이기 때문에 체제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그러니까,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 역시 틀리고. 자, 식물의 생장점은 C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 이 C라고 하는 것은 조직. 예, 조직은 식물의 생장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하나. 자, 이어서 5번. 동물 세포에는 있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딱 두 개만 기억하라고 그랬지.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는 세포벽과 엽록체다. 정답은 D가 리얼이 되는데 자, 반드시 이 두 개 말고는 다른 거 없으니까 혹시나 뭐 헷갈리는 것들을 질문하던데 뭐 에코. 자, 에코 이거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지? 이거 질문 꽤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는 딱 두 개. 세포벽하고 엽록체 딱 두 개만 외워놓고 자, 이어서 6번.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고, 세포벽은 식물 세포 형태 유지하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정답은 5번 기억니은 띄으시고, 이어서 7번. 자, 그림은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생겼으면 엽록체지, 엽록체. 그렇지? 엽록체고, 자, 이거 엽록체다, 엽록체. 그 다음 B는 핵이지, 핵. 그치? B는 핵이고, 그 다음 C는 핫도그에 케첩 발라 놓은 모양,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D는 액포. 그 다음 E는 조그마한 알갱이, 리보솜이지, 리보솜. 각각의 특징들은 다 외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A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라고 되는데,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C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C가 되고,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곳은 핵이거든.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 자, 비대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엽록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A가 돼야 되고, 어린 세포일수록 크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되는데, 이 에코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숙한 세포일수록, 왜냐하면 에코는 노폐물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에코는 노폐물을 저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숙한 세포일수록 크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그랬고, 자, 이는 리보솜. 유일하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것은 리보솜이기 때문에 5번 틀렸다. 이어서 8번. 자, 그림은 동물세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쨌든 A는 당연히 또 핵이 되고, B는 조그마한 알갱이, 뭐라고? 리보솜. 자, C는, 핫도그에 케첩 발라놓은 모양, 미토콘드리아지, 그치? 자, A에는 DNA가 있다. 그치? 핵에는 DNA가 있고, 자, B는 녹말을 합성한다라고 되는데, 자,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자, C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특징이지, 그치? 이어서 9번. 자, 이 8번 디귿에 대한 풀이를 9번에서 조금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9번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 자, 9번에 가는 지금 엽록체인데, 이 그림은 딱 엽록체잖아요, 그치? 자, 엽록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 엽록체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광합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광합성은 어디에서 발생돼? 우리가 엽록체에서 발생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성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포도당.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게 돼. 그렇지?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와 CO2, 이산화탄소와 H2, 물을 원료로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이때 이 과정을 무슨 과정? 광합성 과정이라는 거지. 자, 광합성 과정은 무슨 에너지를 원료로 한다? 빛 에너지를 원료로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 포도당 이게 무슨 에너지? 포도당이 뭐라고? 포도당이 유기물인 거지, 유기물. 그렇지?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유기물을 합성한다. 그러면 광합성이라고 해줘야 돼. 그렇지? 자, 이 빨간색으로 적은 이게 카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그렇지?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게 엽록체에 대한 특징이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가보자, 반대로. 이거 반대가 뭐였어? 호흡 과정이었지. 그래서 호흡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적어주면 호흡 과정은 파란색으로 적을게. 자, 포도당과 산소를 원료로 해서 포도당은 반대로 가야 돼. 원료로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잖아, 그치? 근데 호흡은 플러스 뭘 만들어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도 만들어내는 거지. 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이걸 우리는 ATP다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두고. 자, 그러면 이건 호흡 과정인데 호흡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자, 수업 생활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포도당은 유기물이란 말이야, 유기물. 유기물이 산소와 결합하고 있지. 유기물이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돼? 유기물을 산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치? 자,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즉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 우리는 이런 과정을 무슨 과정?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가는 식물 세포에만 있고 나는 동물 세포에만 있다라고 내 기억은 틀렸지.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은 나는 동물 세포에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지. 그치?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모두 다 있다. 이 가는 맞지?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다. 이거는 맞아. 이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가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한다. 아, 이 엽록체잖아.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 만들어낸다고 그랬지, 그치? 빛 에너지 이용해서 포도당 만들어낸다고 했기 때문에, 포도당이 뭐지? 유기물이잖아. 그렇지? 자, 유기물을 합성한다라고 그래. 포도당을 만든다를 유기물을 합성한다라고 그래. 일단 얘는 맞는 말이고, 자, 나는 근육세포 같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에 많다. 그치? 미토콘드리아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은 2연 B가 돼서 4번. 이어서 10번. 자, A는 조그마한 알갱이기 때문에 리보솜이 되고, 자, A는 리보솜이다. 자, B는 서포체고, C는 골지체지, 그치? 자, 이거는 그 단백질의 분비 소량에 감싸서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A에서 아미노산이 합성된다라고 그랬는데, 리보솜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곳이지. 맞지? 리보솜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곳이고, 이번 B는 서포체이고 C는 골지체이다. 맞고. 자, B는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고 되는데, 자, 우리가 여 보면 B는 스포츠거든? 그치? 자, B는 스포츠인데, B는, 식물 세포에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 맞는 말이고, 4번. B와 C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고, 단백질은 막으로 쌓여 이동한 후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이건 분비소낭 말하는 거죠. 그치?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이어서 11번. 각각 서포체, 세포막, 리보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천천히 생각하는데 일단 세포 호흡 장소가 어디지? 미토콘드리아잖아. 이거부터 먼저 잡으면 차근차근 나가면 되겠네. 세포 호흡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이 전부 다 X이기 때문에 니은은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예, 동그라미가 되기 때문에 그럼 C는 결과론적으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치? 자, C는 미토콘드리아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동물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아. 세포 호흡하지 않고. 그럼 인지질의 성분의 막은 있단 말이야. 자, 동물 세포에 존재하지 않고 세포 호흡 장소도 사용되지 않는. 자, 그럼 동물 세포에 존재하지 않는 거. 섭부체, 세포막, 리보솜, 용육체, 미토콘드리아 중에서 동물 세포에 존재하지 않는 거. 뭐다? 엽록체인 거지, 엽록체. 자, 그러면 B는 엽록체가 나왔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읽어보면 인지질의 성분막이 하나도 없어.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막이 없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리보솜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리보솜이 유일하게 막이 없기 때문에 E가 리보솜이 된다. 그럼 나머지 A하고 E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남은 거 동그라미 치면 돼. 왜냐면 지금 나오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서포체가 안 나왔고, 그렇지? 자, 그 다음 세포막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A와 B 같은 경우에는 서포체 아니면 뭐다? 세포막이 된다라는 거지. D도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 D도 서포체 아니면 뭐가 된다? 아, 세포막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D도 서포체 아니면 세포막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또는이지, 또는. 그렇지? 자, 얘는 세포막이다. 자, D는 서포체 아니면 세포막. A도 서포체 아니면 세포막. 이렇게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동그라미다. 그치? 동그라미이고. 뭐, 리보솜은 동물 세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동그라미 치면 돼, 여기다가. 그치? 그 다음,
자, D는 미토콘드리아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거는 틀렸지.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게 바로 누구? 아까 광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엽록체 B가 되지. B. 다음 단백질 합성 장소는 리보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되지. 정답은 기억 D가 돼서 3번. 이어서 12번.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고른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고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이건 틀렸지, 그치? 이거는 그 세포막이라는 것은 단일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 그치? 또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 투과성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 이어서 14번, 13번. 자, 이 A는 막단백질이지, 그치? 얘는 막단백질이고, B는 인지질 말하는 거지, 인지질. 기억은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친수성. 니은은 지방으로서 얘는 소수성이죠, 소수성. 소수성은 기름과 친하다. 그렇지? 친수성은 누구하고 친해? 친수성은 물하고 친한 거지, 그렇지? 친수성 물하고 친하고 소수성은 기름하고 친하다. A는 펩타이드 결합을 포함하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다음 A는 세포막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왜냐하면 인지질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 이 단백질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 기억은 소수성, 니은은 친수성이다. 반대로 됐지. 그렇지? 기억은 친수성, 니은은 소수성이다. 소수성이 꼬리 부분이지, 꼬리 부분.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라고 그랬고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자, 이어서 14번 문제. 자, A는 단백질인 거지. 자, 그 다음에 B는 인지질 이중층이네. 자, 그림과는 세포막의 구조를 나는 물질 기억과 니은의 지질에 대한 용해도와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수용성 물질과 지용성 물질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라는 것은 지용성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얘는 지용성 물질이 되고 지용 그다음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이거는 이제 수용성 물질이 된다라는 거지. 자, A는 리보솜에서 합성된다라고 됐는데 이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이거는 당연히 외우는 거니까 동그라미. 자, 기억. 기억은 수용성 물질이거든. 근데 니은보다 B를 통해 이동하기 어렵다라고 됐는데 자, 기억은 수용성 물질이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자, 확산이 된다. 또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기억은 니은보다 B를 통해 이동하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계속해서 디귿. 니은은 기억보다 물에 대한 친화력이 크다라고 됐는데, 자, 니은은 지용성 물질이지. 지용성 물질은 수용성 물질에 대해서 물에 대한 친화력이 당연히 작다라는 거지. 왜냐면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니에서 정답 3번. 자, 우리가 좀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될 게, 15번에 스케치 이어서 하면 되겠다. 15번, 어차피 15번에 또 나오니까. 자, 15번 보면, 자, 여기에서, 물질이 세포막이지, 세포막. 맞지? 물질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위쪽에 고농도, 여기도 고농도지, 그치? 그럼 여기는 저농도가 되고, 여기도 저농도가 돼. 자, 우리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이거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 이때 이 확산은 에너지 소모가 있다 없다. 에너지 소모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자, A의 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당연하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됐기 때문에 A의 이동 속도는 가와 나의 농도 차가 클수록 빠르지. 그렇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단백질을 통해 확산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 그치? 틀렸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을 통해 확산한다고 그랬지. 기억나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어서 16번 문제. 자, A와 B에 해당하는 물질이라고 되는데, 자, 우리가 A에 해당되는 물질, 이거는 뭐 바로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A가 무슨 확산? A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이지, 그렇지?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이기 때문에 산소하고 지용성 물질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이고, 그 다음에 B는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지. 단백질을 통한 확산에는 포도당과 나트륨 이온 이런 것도 있다. 16번은 학교 시험 100%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이고, 자, 이어서 17번 문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갔는데 통로 단백질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지. 자, 통로 단백질을 이용했다라는 거는 가는 무슨 확산? 얘는 촉진 확산에 대한 설명이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데 통로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단순 확산인 거지. 그냥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확산된 거지, 얘는. 그렇지? 얘는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이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가에는 세포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되는데 확산에는 세포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특히 이 통로 단백질에서는. 자, 수업 시간에 운반체 단백질 이야기했잖아. 운반체 단백질은 세포의 에너지가 사용되지만 이와 같이 통로 단백질에서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나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단순 확산인 거고 이거 왜 되지, 그치? 그 다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방식은 단순 확산, 즉 인지질 이중충을 하자. 그 통로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는 나와 같은 형태다라는 거겠지? 나다. 이어서 18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의 다른 하나는 시든 식물에 물을 주면 싱싱해진다든지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솜이 죽는다든지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말라 죽는다든지 콩팥에 생육을 해서 모성물이 제없이 된다든지 이건 전부 다 삼투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지. 근데 4번 이 기체 교환의 원리 이거 하나만 다는 거지. 그렇지? 자, 기체 교환의 원리는 확산에 대한 설명이죠. 확산. 우리가 기체 교환은 대부분 다 그 기체 교환은 우리가 전부 다 문제 풀 때 전부 다 확산으로 간다. 확산.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하나 잘못됐다라는 거고 다른 거란 다른 거. 자, 어떤 식물 세포에 용액 X를 넣었을 때 상태 변화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내가 파란색 이거 액포이면 되지. 액포. 근데 어떤 용액 X에 넣었더니 액포의 크기가 커졌단 말이야, 지금. 맞지? 액포의 크기가 커진 거 보이지? 자, F4의 크기, 얘는 F4가 작았는데 F4의 크기가 커졌어. 자, 그러면 이게 용액으로 본다면 이 안에 용액이 있을까, 용액? 자, 얘는 용액이 있다. 자, 왜 F4의 크기가 커졌을까? 용액이 무슨 농도였기 때문에 저농도였고, F4의 크기는, F4는 무슨 농도? 고농도였던 거지. 그러면 이 수용액의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삼투압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삼투압에 대한 삼투압이라는 말보다 삼투 현상이 좀 더 삼투 현상이 정확하지, 삼투 현상. 자, 삼투 현상이다라는 것은, 자,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현상? 물 또는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이걸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했어요.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 또는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근데 빠져나오는 양은 얼마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F의 크기가 커진 거지. 그래서 용액 X의 농도는 세포 암보다 낮다라는 거지. 그렇지? 기억에 맞는 말. 왜냐하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의 이동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F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증가한다. 역시 맞는 말이지.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F4라든지 이 안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 제외한 나머지 빈 공간들 전부 다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다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다. 이 정답은 기억 니은티가 돼서 정답 5번이 되고. 자, 이어서 20번 문제. 자, 지금 이는 적혈구지.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용의 농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간은 등장액이지, 등장액. 맞지? 자, 가는 등장액인데 이걸 그림을 좀 키워서.
자, 다시 한번 더. 이 칸은 등장액이기 때문에 등장액은 나가는 물의 양도 두 개라면 들어오는 물의 양도 몇 개? 두 개인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쭈글쭈글해졌단 말이야. 그렇지? 이 쭈글쭈글해졌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색깔이 잘 안 보여서 다른 색으로. 그렇게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가는 물의 양이 하나, 둘, 세 개라면 들어오는 물의 양은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이 쭈글쭈글해졌다라는 거는 안쪽에 무슨 농도? 저농도지, 저농도. 수용액의 농도는 무슨 농도? 고농도지, 고농도. 됐어? 왜냐하면 어, 물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크기가 쭈글쭈글해진 거지. 그래서 이 수용액의 농도는 우리가 수용액의 농도는 고농도다. 수용액의 농도는 고농도다. 자, 얘는 지금 적혈구가 빵빵해진 거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용액이 빵빵해졌다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물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지. 바깥에 있는 물이 많이 들어왔고 나가는 물의 양은 하나밖에 안 된 거지. 그 말은 용액의 농도, 수용액의 농도가 이번에는 수용액 농도다. 수용액의 농도가 저농도였던 거지. 왜냐하면 3차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농도고 여기 안에 적혈구는 고농도지, 고농도. 그치? 왜냐하면 물의 이동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빵빵해진 거지. 그래서 이거는 수용의 농도가 어, 저농도다. 그러면 소금 용액의 농도를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제일 높아? 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가가 두 번째고 다가 저농도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자 가의 적혈구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되는데 이 물의 이동이 이제 같은 거지. 나가는 물의 양이 두 개라면 들어오는 물의 양도 두 개.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똑같은 거니까. 그다음 지금 어 그래서 물의 이동이 없다. 이건 틀렸지.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겠지. 자, 얘는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의 이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 다보다 농도가 높은 소금 용액에 적혈구를 넣으면 세포막이 터질 수 있다라고 되는데 지금 이 수용액 자체가 저농도잖아. 그렇지? 그럼 더 낮은 농도에 농도가 높은 용액이 아니라 농도가 낮은 소금 용액에 넣어야 적혈구가 나중에 세포막이 터지는 거죠. 그렇지? 정답은 기억하나? 자, 이어서 실력 업무제 넘어가서 표는 생물 가나에서 구성 단계 A, C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사람과 소나무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각각 조직, 기관, 조직계 중 하나이다. 라고 돼 있고 자, 있어 뭐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 딱 없는 게 뭐냐면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다라고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거든, 사람. 왜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 조직계를 봐봐, 조직계. 사람은 조직계가 없지. 맞지? 그럼 B는 뭐가 된다? B는 조직계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같은 동물은 조직계가 없기 때문에 B는 조직계가 되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 A와 C는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남은 거는 A는 조직 아니면 기관이 되고 C도 마찬가지. 조직 아니면 뭐가 돼? 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남은 거는 다 동그라미 치고, 그렇지? 자, 동그라미 치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잎줄기는 B에 해당된다. B는 지금 조직계거든. 자, 조직계지만 잎하고 줄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해당된다. 이거는. 자,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A 또는 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OR의 개념이니까 A 또는 C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N은 기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되는데, 자, 나는 사람이잖아, 사람. 그렇지? 사람은 기관계가 존재하지. 니은 맞는 말. 자, 기업과 니은은 모두 있음이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A는 조직 또는 기관인데, 조직 또는 기관은 사람에게도 있고, C도 조직 또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는 식물이지, 그렇지?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든 사람이든 다 있다라는 거지. 정답은 니은지가 돼서 4번.
계속해서 다음 2번으로 가면 일단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지 그치? 음. 핫도그에 케찹 발라놓은 모양. 그 다음 B는 맨 껍질. 예, 세포막이지. 동물 세포에서 세포막. 그 다음 C는 조그마한 알갱이. 임마 이거 리보솜이지. 리보솜. 자 그러면 간은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돼서 단백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결국엔 간은 리보솜이지. 리보솜. 간은 리보솜이다. 그 다음 포도당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그러니까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한다는 말은 유기물을 뭐 시킨다? 유기물을 산화시킨다는 표현을 쓴다. 왜냐하면 포도당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한다는 게 산화라는 뜻이니까. 그렇지? 어쨌든 나는 미토콘드리아다. 그래서 가 반응에서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는 C에 저장돼 있다라고 되는데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 자,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지? 핵에 들어있지. 핵. 그치? 자,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나 반응은 주로 A에서 일어난다라고 되는데, 그치? 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지. 자, 나 반응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B를 통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라는 거지. 니은 D가 맞는 말. 이어서 3번. 자, 칸은 세포 소기관 A에서 C에서 특징, G에서 D에서 유무를 나는 특징 G에서 D 것을 손수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A와 C는 각각 소포체, 엽록체, 리보솜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 이거는 뭐지? 엽록체지, 엽록체. 그다음 동물 세포도 있다라고 된 동물 세포에 있는 걸 소포체와 리보솜이지, 그렇지? 자, 동물 세포에 있는 거는 소포체와 리보솜이다. 그다음 단일막 구조는 누구? 소포체에 대한 특징이죠, 소포체. 자, 단일막 구조는 소포체다, 소포체.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보면 지금 니은에 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 갇혀져 있지. 자, 퍼포체와 리보솜 동그라미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존재하는 이게 바로 뭐거든? 이게 니은이 뜬다. 니은. 그렇지? 그러면 니은 찾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돼 있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그 서포체하고 리보솜 딱 빼지고 세 번째 여기가 뭐가 될까? 여기가 영역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서포체 리보솜 나왔으면 나머지 하나 엽록체가 나와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C는 일단 엽록체가 결정이 됐어. 자, C는 일단 결정이 됐다. 자, 그러고 나서 계속 보면 자,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엽록체에 나온 거고 이렇게. 맞지? 그러면 여기 보면 X인데 동그라미가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게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기억. 그 나머지 단열막 구조, 이거는 디귿으로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됐지? 그럼 A 쪽에서 보면 기억은 없지만, 니은 디귿은 올 수 있단 말이야. 됐지? 자, 근데 B를 보게 되면, X, 동그라미 X 이렇게 돼 있어. 자, 디귿이 단일막 구조거든. 유일하게 막이 없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 리보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B는 리보솜이 되는 거지, 리보솜. 왠지 알겠지? 자, 이게 지금 T가 단일막 구조잖아, 그치? T가 단일막 구조인데 이 단일막 구조가 없어. 막이 없으면 유일하게 뭐다? 리보솜이니까 이게 리보솜이 오는 거지. 그럼 A는 남은 거 하나 누가 돼? 얘는 포체가 된다. 자, 그러면 기업부터 보면 A에서 합성된 물질, 소포체에서 합성된 물질은 B를 통해 운반한다. 이게 반대로 됐지. 맞지? 오히려 B라고 하는 리보솜에서 형성된 물질, 합성된 물질은 A라는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된다라고 해주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 자 C 엽록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거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고 디귿 자 디귿은 포도당을 흡수하는 거지 엽록체 자체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5번이
쏘리, 포도당 합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안. 좀 고치자, 다시. 자, 이 디귿은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되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단일막 구조거든. 맞지? 자, 단일막 구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수포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귿은 틀린다라는 거지.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은 영록체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여기서 이거는 디귿을 물어봤기 때문에, 맞지? 자, 디귿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수포체에만 해당되는, 맞지? 단일막 구조다. 그래서 니은 하나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고. 자, 4번 문제 보면, 4번 문제를 좀 문제를 다 읽어봤겠지만,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여기거든. 방사선의 검출 여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A에서 방사선 검출 여부 보니까 이렇게 다 되는데, 여기서 안 나타나고, 두 개 안 나타나고, C는 다 나타나고, 이 세포 바깥에서 여기만 나타나고 다 안 나타났다. 이건데, 이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보드판으로 한번 왼쪽에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좀 줄여서. 자, 여기다 설명할게. 우리가 그 핵에서,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자, 핵에서 리보솜에게 DNA의 유전 정보를 넘겨주잖아. 그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뭘 합성한다?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은 어디로 이동해? 서포체로 이동해, 서포체.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서포체로 이동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서포체는 한마디로 무슨 역할? 운반하는 역할 해주거든. 자, 누구한테 운반해줘? 골지체에게 운반해주는 거지. 그치? 골지체에 운반했다가 이 골지체가 분비소낭이라는 곳을 통해서 감싼 다음에 그대로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지.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자, 리소골, 앞글자만 따가지고, 리소골, 이렇게라도 외워라.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 서포체에서, 서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로 이동해주고, 골지체는 분비소낭이라는 걸 감싸서 세포 바깥으로 빼주는 건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자, 정상적인 거라면, 자, 방사선의 검출 여부가 정상적이라면 방사선 검출이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의 경우다, 정상세포. 정상세포의 경우는 리보솜이 이상이 없다면, 여기서 방사선의 검출이 되고, 소포체가 이상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검출이 되고, 바이러스 검출, 방사선 검출이, 골지체가 이상이 없다면, 여기서 방사선 검출되고, 선항이 문제가 없다면, 방사선이 세포 바깥으로 검출되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리보솜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리보솜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은 방사선 검출이 안 되지. 맞지? 자, 그럼 이거 반대로 거꾸로 해볼게. 그래야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자, 리보솜에서 문제 없어. 그러면 방사선 검출되고, 소포체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 골지체에서 방사선 검출되고, 골지체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 선항에서 검출되고, 근데 선항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선항에서 세포 바깥으로 방사선 검출이 안 되지. 그럼 이건 돌연세포가 된다라는 거고. 다음. 이번에는 역시 리보솜 문제 없어. 골지체에서 방사선 검출되고, 소포체에서 방사선 검출되고, 소포체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골지체에서 방사선 검출되고, 골지체가 문제가 안 생겼다면, 선항에서 방사선 검출되고, 선항에서 자, 위에서 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야 되겠네. 어, 골지체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선항에서도 분비 안 되고 세포 바깥에도 분비가 안 된다라는 거지.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연습을 위해서. 계속 파란식으로 할게. 자, 이번에는 리보솜에서 마찬가지 정상적으로 바이러스 검출이 돼서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소포체에서 이상이 생김에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어, 돌연변이 세포가 돌연변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돌연변이라보다 방사선 검출 여부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돌연세포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소포체에서 이상이 생기면 여기에서는 전부 다
방사선 검출이 되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이쪽으로 들고 와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세포에서는 방사선 검출이 다 나와. 결국엔 이쪽 부분 연결될 수 있는 거지. 왼쪽에. 보이나 여기? 이게 내 정상세포다 이거? 동그라미 1번으로 해볼게. 정상세포 동그라미 1번. 왼쪽에도 정상세포 동그라미 1번으로 해볼게. 자, 그런데 두 번째 봐. 세포 바깥에는 바이러스 검출이 되질 않았어. 그럼 이거 어디에 문제 생긴 거다? 손항에 문제가 생긴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손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세포 바깥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자, 그 다음 여기 볼까? 여기 보면은 세포 바깥에도 검출이 안 되고 B에도 검출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두 개 다 검출이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골지체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지? 여기서 골지체가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세 개 다 전부 다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C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렇지? 소포체에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소포체에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세 개 다 전부 다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된 거지. 자, 여기 세 번째는 소포체다. 그래서 돌연변이 세포 1은 소낭, 돌연변이 세포 2는 골시체, 돌연변이 세포 3은 스포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그리고 또 A, B, C가 먼저 좀 찾아야 되네. 그럼 C는 전부 다 방사선이 정상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C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왼쪽에. 찾아나 이거? 할 수 있겠지? 왼쪽에 파란색으로 해줄까? 이 부분에 그지? 전부 다 정상적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C는 뭐가 돼? 리보솜이 되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세로로 봐, 세로. 자, 두 군데가 문제가 생겼어. 그치? 자, 두 번째가, 리보솜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니까, 소포체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럼 C는 소포체. 자, 그 다음, 이제 두 개가 안 나와. 두 개가 바이러스 검출이 안 돼. 그 소낭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럼 B는 소낭이 되고, 글자를 좀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B가 소낭이다, 소낭. B가 소낭이다, 소낭. 그 다음 A는 한 군데에서만 지금 돌연변이, 그러니까 방사선 검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는 요 부분에 요 부분. 그치? 이게 X 돼 있는 부분. 즉, 골지체지, 골지체. A는 골지체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A, B, C 뭐가 문제 다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A에서 C는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이 있다라는 거고, 단백질이 합성되어 이동하는 경로. 자, 아까 내가 외는 법을 가르쳤지, 그치? 자, 리소골 이렇게 외라고. 리소골 맨 마지막에 분비 선항을 통해서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CAB, CAB 소골 선항 맞지? 예, 맞는 말. 그다음 자, 이는 소포체에서 골지 체류의 단백질 운반에 이상이 생긴 세포이다라고 되는데, 자, 이 봐봐, 이. 자, 이 같은 경우는 골지체죠, 골지체. 그렇지? 자, 골지체이기 때문에 소포체에서 골지체의 단백질에 이상이 생긴 거다라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골지체에서, 골지체에서 어디로? 분비 선황으로 이상이 생긴 세포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 부분. 자, 이 봐봐, 이. 자, 골지체에서 손상 가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두 군데가 다 XX로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X 나온다라는 거지. 자, 4번 요거는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였네. 4번에서 한번. 계속해서 5번. 자, 5번에 A, 요거는 쭉 올라가는, 이거는 단순 확산이지, 그치? 단순 확산으로서 인지질 이중층에 대한 거다. 인지질 이중층. 그 다음, B, 이거는 촉진 확산이지, 촉진 확산. 자, 촉진화 확산으로서는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다라고 봐줘야 돼. 맞지? 자, N은 인조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되고 B의 확산에는 막단백질에 관여하고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세포 이동 하는 양이 많다라는 거고, 기억, 니은, 디귿. 너무 쉬워서 말을 좀 빨리 했고. 이어서 8번인데, 반설탕 분자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지, 당연히. 왜냐하면 삼투 현상이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 용매, 물이 이동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잖아, 용질. 그러니까 용질은 이동하지 못해. 용매만 이동하는 거지. 우리가 용매가 뭐가 있다? 물이 있었지, 물. 그렇지? 자,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물의 높이가 낮아지면, 자, 이거는 물의 높이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더 많이 이동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물이 이렇게 많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무슨 농도? B가 저농도고, B는 물의 높이가 높아졌지. 그럼 A가 물의 높이가 높아졌으니 A는 고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에서 설탕 용액 농도는 A 쪽이 B 쪽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기억은 맞는 말이 되지, 그렇지? 자, A 쪽이 B 쪽보다 높다. A가 고농도, B가 저농도였으니까. 자, 나에서 A와 B 사이에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없다. 물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지, 그렇지? 틀렸고. B 쪽의 설탕 용액의 농도는 4일 때보다 나일 때가 더 높다라고 됐는데, 자, B 쪽만 잘 봐. B 쪽만 잘 본다 그러면 B 쪽은 지금 물의 높이가 낮아. 물의 높이가 낮다? 물이 별로 없다? 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별로 없는데 설탕이 많다라는 거지. 맞지? 자, B 쪽의 설탕 용액의 농도다. 자,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높다라고 했고, 물의 양은 적은데 설탕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B쪽, 가의 B쪽을 본다 그러면 설탕은 동일하게 있어. 근데 물의 양이 너무 많아.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이 설탕에 대한 맛은 별로 느끼질 못해.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무슨 농도? 저농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을까?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물의 양이 적다면 설탕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거야, 결국엔. 그렇지? 똑같은 설탕이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도 똑같은 설탕, 여기도 똑같은 설탕. 똑같은 양의 설탕이 있는데, 이 물의 양이 적어. 그럼 달달한 맛이 많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무슨 농도? 고농도가 되고, 여기는 동일한 설탕이 있는데 물의 양이 너무 많아. 그럼 달달한 맛이 덜 나겠지. 그럼 여기는 저농도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B 쪽의 설탕 용액의 농도는 가을 때보다 나일 때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건 답이 되는 거지. 정답은 기억 D가. 이어서 7번. 자, 생림색염수가 0.9. 근데 용액 가가 2.0. 훨씬 더 고농도가 되어버렸고, 용액 나는 저농도가 되어버렸지. 그러면 A에 넣었을 때, 이게 지금 빵빵해졌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A 용액, 용액이다, 용액. 느낌을 좀 가져주기 위해서, 이걸 좀 지우고 다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좀 파란색으로 다시 고쳐서, 이걸 A 용액에 넣었단 말이야. A 용액에 넣었는데, 자, A 용액에 넣었어. 이게 빵빵해졌다라는 거는 수용액의 무슨 농도? 수용액의 저농도라는 거지. 얘가 무슨 농도? 얘는 고농도라는 거지. 결국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았던 거고, 나오는 물의 양은 별로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여기 고농도지, 그렇지? 자, 그런데 B는 지금 쭈글쭈글해진 형태거든? B가 쭈글쭈글했다라는 것은, 자, 이 바깥에가 고농도고, 이 적혈구가 저농도였던 거야. 결국엔 나오는 물의 양은 많을 수밖에 없어. 들어오는 물의 양은 한 문자밖에 될 수가 없고. 그래서 B는 용의 가이다라고 되는데, 자, B는 고농도이기 때문에 정답 맞는 말이 되고, 자, A에 넣었을 때
적혈구 내 용액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A에 넣었단 말이야. A는 저농도야, 저농도. 저농도고 요 적혈구가 고농도란 말이지. 맞지? 그럼 적혈구 내 용액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좀 화면을 좀 켜줄게. 결국엔 이 안에 물의 양이 많이 들어오면, 이 안에 물의 양이 많이 들어오면, 적혈구 물이 많이 들어오면 농도가 뭐 돼? 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물의 양이 많다라는 거는 진하기가 연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생림식염수에 넣은 적혈구에서는 세포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물은 항상 이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기억 하나. 이어서 자, 여기 문제 풀 때 이거 F4로 봐줘야 돼. F4. F4로 봐주면 이것도 마찬가지 F4, 이것도 마찬가지 F4인데 지금 그림은 식물세포 가를 농도가 다른 설탕용의 X와 Y에 넣고 일정한 시간 동안 두었을 때 변화인데 이게 지금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분리되고 있잖아, 그렇지? 자, 세포막이 분리되고 있는 걸로 봐서 얘가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았던 거지. 한 3개 정도 나간다면 들어오는 물의 양은 하나밖에 안 된다. 결국엔 나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들어오는 물의 양은 적어. 맞지? 자, 그럼 이 안쪽은 무슨 농도? 이 안쪽은 저농도가 되지, 저농도. 그럼 수용액의 농도, 여기는 무슨 농도? 고농도가 돼, 고농도. 자, 근데 Y에 넣었어. 자, Y에 넣었더니 F의 크기가 커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가 되는 셈이지, 그렇지? 그러면 저농도에서 들어가는 물의 양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오는 물의 양은 하나밖에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Y의 용액은 저농도다. X의 용액은 고농도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X는 Y보다 설탕 농도가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농도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가를 X에 넣었을 때 원형지 분리. 세포막이 분리되는 걸 원형지 분리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 그 다음에 자, 설탕이에요. 설탕은 절대 이동을 하지 않아. 맞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다. 여기까지.